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평생 현역에 대한 네, 거, 네. 일에 대한 거는 20, 30대도 인적 자원, 몸값 높이는 거, 네. 40대에도 물론 뭐 건강 관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5, 60대도 역시나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일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우선은요, 뭐냐면은 인생이 길다. 음. 지금 우리나라의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더라고요. 체감. 네, 체감하는 평균 퇴직. 50 넘으면 집에 가야 된다.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 많이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은 특히 오래 다니기 더 힘들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노후 준비할 때는요. 네. 5명 중에 1명의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그게 상식이거든요. 1980년생, 예. 금년에 만 45세. 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로 확률로 보는 나이대. 보여.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먼저 가면 그만이고. 근데 이게 노후 준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을 모르니까. 당수 리스크란 게 뭐냐면 80에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100살까지 사는 게 장수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해야 된다. 그게 100살이라는 거고. 아니 못 쓰고 가면 이제 자녀들 주면 되고. 예. 아니면 최소한 최빈 사망 연령. 그게 92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부부의 화목에도 중요해요. 지금 중년 황혼년이 늘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 그걸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한 걸 중년 황혼년이라고 하거든요. 예. 1990년도만 해도 예.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5% 정도였어요. 예. 근데 2023년에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요. 36%로 늘어. 3쌍 중에 1쌍은 황혼 이혼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이혼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은 예. 실제로 중년 황혼년이 엄청 늘었어요. 많네요. 근데 옛날에는 중년 황혼이혼이 뭐냐면 이 배우자 외도,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가 3대 이유였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최근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부부의 갈등이에요. 전업주부들인데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애들 교육 다 손에 떼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부부가 노력하는 게 그게 돈도 돈이지만은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수명이 늘어날수록 더 그렇죠. 오랫동안 예, 함께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네.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네.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고위층까지 올라간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때는 그렇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 권력이 있지만 퇴직하고 나면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문제는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줘야지. 주변에서 누가 막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젊을 때 높은 자리 있을 때는 저기서 찾아와서 하니까 귀찮을 정도로 해줬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안 찾아주거든요.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가 심각하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근데 문제는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오히려 왕년에 높은 직위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더 안 돼요.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일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아무 나이 들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연히.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저는 아침에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가
노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돈이 아쉬운 사람은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 사회공헌, 요즘 재능 기부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취미로 활동을 한다든지. 어.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서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네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아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왜 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동네 뭐 청소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쓰레기 줍고 네.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네. 정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몇만 원 받으러 그 나가시면 집에서 쉬시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시간 자체가 또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20, 30대, 40대에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20, 30년 앞서갔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은 거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그 간접 경험을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거. 예. 저도 자산운용업 이런 걸 관계하다가 투자교육으로 이렇게 제가 네. 이게 일을 찾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못 찾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그 일본 친구가 책을 한 권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문고판 책인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년 후의 진실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놀랐는데 저는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됐고 그래서 그리고 연금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도입하고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거기 책을 보니까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요. 월 평균 소득이 250만 원 우리 돈으로. 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대부분이 모자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70세 중에서 46%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절반이.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 1번이 뭐냐면요.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50대. 우리나라도 아파트 경비 이거 예. 경쟁률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요. 가사 도우미.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가사 대행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왕 말을 좀 폼나게 하는 거죠. 그 제 친구의 딸이 40대 후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과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받는. 근데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60대 예. 노인이 한 80대 노인 도와주는.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는 뭐냐면 방문 개호라는 게 방문 개호. 예. 근데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아하.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실 그게 예. 약간 젊은 노인. 그렇죠. 젊은 노인도 할 수 있는. 일본에요.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 소위 개호 대란, 개호 난민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 사회라고도 실감이 안 나요. 예, 예. 언제 가면 이제 실감이 나냐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 후반, 후기 노령기에 다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70대 후반이 돼가면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개호 요원이 간병인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후기 노령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첫째고 네, 네. 두 번째는 간병인의 40%를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곧 안 올 거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봐야 우리도 한 10년 후의 그럼 미래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네.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그게 노노 케어라고 그러거든요. 저 우리나라 앞으로 노노 케어가 큰 일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 엄청나게 환영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도 돈 좀 있는 분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요, 좀 젊은 그런 노인 중에 옆에 같이 어디 같이 가준다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 보면 스팟 아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요, 연락이 와요.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어디로 가서 일 할 사람 모여라. 일용직처럼. 예, 등록하잖아요. 그 다음 날 가서 3시간 일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거 주선하는 회사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회사예요. 아, 노후 일자리. 예. 그러니까 이야.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직업 소개서처럼. 예. 그렇게 다 폼나는 일만이 아니다. 근데 인식 자체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게 어떤 일자리든 음.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예, 어차피 예, 노년에 예. 그 궁금한 게 이게 또 질문이 있는 게 이제 네네.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을 때도 그렇고 40, 50대까지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 네, 어떤 네. 나라 사람들보다. 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체력만 되면은 네, 70대, 80대까지 일은 하실 수 있겠으나 네. 어떤 분들은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생활비가 모자라면 모자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로움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이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소일거리는 있어야 된다. 뭔가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예, 외로움을 예, 예. 이겨낼 수 있는 네. 일. 그 아까 네. 그 잠깐 자격증 같은 거 일본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뭐 방문 개호, 네. 가사 대행 서비스라든지 간호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생 2막을 위해서 각종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얼마 전에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제일 많이 따는 게 막 지게차 자격증. 근데 이제 저는 자격증이요, 예.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그 뭐 이상한 이름 붙여서 자격증을 다 많이 남발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민간 협회들이 그게 또 예, 장사가 예, 되니까요. 예.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첫째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개호 이런 거에 대해서 간호사 자격 딴다는 거죠. 그런 정말 특수한 능력을 기르는 그런 자격증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보면 대부분의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것이 일을 찾아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쪽 뽑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와서 일의 경험이 있는가, 네. 많이 그걸 따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자체로 채용이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네, 50대 중반 후반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셔서 네, 취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그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경험 있으세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신데 경험은 없고 그냥 지게차 자격증만 있고, 네. 그런데도 한켠에서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지게차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격증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정말로 냉정하게 이것이 과연 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그렇죠. 잘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죠. 혹시나 이게 중장년층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보다 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한정적이고 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분들은 네. 아니 내가 뭐 평생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네. 제 취업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네.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그런 걸 피해야 될까요? 또 이때는 또 실패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째가 뭐냐면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자영업하는 그 비율이 20% 정도 낮아졌거든요. 네. 이 선진국이 평균이 10% 정도래요. 자영업의 비율이. 그러니까 아마 10% 정도까지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서 뭐를 할 때 쫓겨서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쉬워 보이는 프랜차이즈로. 막. 예. 예.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젊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게 뭐냐. 내가 뭘 해볼까를 한 20대, 30대, 40대부터 시작하면서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했다가 50대 갑자기 명퇴를 하고 나와서 준비 없이 근데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면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지금 금융 사기꾼이 뭐 덜덜 그러거든요. 강창희 대표님이 사칭하는 것도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손자가 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 준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사기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썸네일하고 요즘에는 네. 특히나 영상까지도 입모양, 음성까지 따서 네. 합성을 해서 AI로 그렇게 또 근데요, 속이더라고요.
경찰 그쪽 가서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요. 그분들이 하소연에 지금 참 미치겠어요. 너무 많다고. 현행범도 못 잡아요. 음. 눈 뜨고 사기꾼을 보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어야지 전화 걸어서 너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가 뭐 하나 탁 잘못 누르면 그냥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사기 그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자녀 리스크. 음. 자녀 313만 명이 지금 캥거루라 했잖아요. 예. 이거를 젊을 때부터 잘 자녀들 자립교육 잘 시키지 않으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황혼연 리스크. 아. 황혼연하게 되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오. 염두에 두고 내가 쫓겨서 창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은 약간 허드렛 일이고 남복이 폼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어디 그렇죠. 낫지. 준비 없이 창업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잘못 취업을 했어도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네, 50대, 60대 크게 한번 실패하면 그렇죠. 시간도 없는. 네, 그래서 준비 없이 창업하는 거, 금융사기, 중대질병, 네, 자녀 리스크, 네, 황혼이혼까지. 네, 왜 황혼이혼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혼하시면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네. 각자 따로 이제 살림살이를 꾸며야 되니까 각자 그렇죠. 들어가는 돈은 그렇죠. 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51.8세 체감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셨는데 예, 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꿈꾸겠으나 요즘에는 네. 또 정년퇴직이라는 거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예, 차라리 뭐 돈 더 주고 나가라는 명예퇴직이라 하면 다행인데 네, 중소기업은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직장에서 내가 오래 다니고 싶다고 한들 오래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이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50대에 들어서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소위 소득 공백기를 메꾸는 방법이 뭐냐 일하고 연금 겸업을 해야 된다. 겸업. 그러니까 일은 찾고 일대로 예. 그다음에 연금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5년 정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찍 그거 소득이 없을 때. 예, 소득이 없을 때 조기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연금은 좀 일찍 우리가 수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IRP로. 네,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예. 또는 퇴직연금도 물론 있고. 네. 퇴직금 있는 분들은 그거를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연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백기를 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그래서 좀 미리 들어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부부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55세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금으로 해서 어떻게 좀 생활 일부 충당하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그 다음에 퇴직연금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개인연금 미리 들어둔 거, 그 다음에 주택연금. 그리고 어떻게든지 뭔가 일을 해서 일과 연금 겸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너무 좋네요. 예. 일과 연금이 겸업하도록 하라. 연금 일 겸업 전략이라고 그러죠. 겸업 전략. 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결국은 일과 연금 겸업 전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겸업 너무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겸업하시죠, 같이 또.